역대급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난뉴스 진행합니다. 최근에 이렇게까지 제가 분노한 적 못 봤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죽이려고 수사를 하는데 공작 수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협박 수사하면서 없었던 사실을 자백해달라. 그러면 니 봐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미 회의에 넘어갔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기 탄핵을 당했고 그놈의 매국노 같은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같은 새끼, 가짜 메모,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는 놈이 어떻게 비상기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지, 지금 다시 조은석 특검팀이 조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 내란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윤석열 12.3 비상기업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무조건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에 걸쳐서 정부 인사들을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 빵원 만들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 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 간첩 천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의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정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의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드림. 여러분, 이분 진짜 대통령이고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대통령 호소인입니다. 이분이 진짜 대통령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진짜 지도자고 진짜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이 주장했던 천안길 욕도 많이 얻어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압받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대로 우리 뭉칩시다. 시청자 여러분. 뭉치고
국민의 입당해 주시고 뭉치고 같이 분이나 일어납시다. 3개월 내에 이재명 정권 끌어내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18일 날 되면 6개월 구속 만기가 됩니다. 또 구속을 연장하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저항하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지기현 판사가 주도하는 형사재판이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2월 중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뭐합니까? 지금 내란 특검 만들어서 노상원 정부사령관 아까 회유해서 가짜 진술하도록 사법수사가 아니라 지금 조작수사, 공작수사를 하고 있으며 그 내란 수사하고자 하는 내란 특검팀에서도 못 밝히니까 지금 뭐합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만들자고 이 보도해드린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원이다라고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역시 위원이다라고 했고 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역시 위원이다 그랬고 전국 법관회의,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위법이라 그랬고 그리고 전국 변호사협회,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도 위원이라 그래. 이 위원회도 막무가내로 이재명은 내란 전담 재판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무죄로 석방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을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나치 전범, 이재명 표현으로 나치 전범처럼 전부 다 처벌할 것이다니까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미친놈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부르짖는 그리고 당신 아들 딸들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누가 더 공정하고 정직합니까? 지금 전환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반박 한번 해보라고요. 그리고 장우성 검사 보고 있나? 반드시 너 역시 처벌받게 될 거야. 두고 봐. 장우성 너 지금 조작했던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 너는 1987 때 박종철 고문치사 당할 때 고문했던 그 경찰과 다를 바가 뭐냐? 이근한 같은 고문했던 경찰과 네가 뭐가 다르냐?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사법수사 맞냐? 아프리카에 있을 법한 이런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조은석 특검 보고 있냐? 이재명 보고 있냐?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국민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권 조은석 이런 걸 반드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2030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옳았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법치를 중시합니다. 상식과 그리고 공정을 중시하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묵과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호소문이 옳았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수 보이는 거 옳았던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 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폭정이라고요? 당신은 어느 나라 편에서 국회의원입니까? 민주당 편입니까? 주호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구국 결단은 맞았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지나고 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조작 수사되고 있는 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를 밟고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는 희생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려는 우리 지도자 대통령 진정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재난뉴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정의가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에 급변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고 당장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모르겠다. 이재명이 하든 누가 하든 내 모르겠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헌정 지선은 끝입니다. 이재명님이 히틀러와 똑같다는 게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교 탄압, 목사 구속, 종교 탄압, 그리고 언론 통제, 거기다가 정적 제거, 사법부 무력화, 히틀러가 했는 게 똑같은 게 지금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만들려고 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차지나 고려대 교수께서 정확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만들었던 특별 재판부하고 이재명의 내란 재판부가 똑같지 않냐?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우리 헌정사에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20대 대통령까지 왔지만은 처음 보는 헌정사에 한 번도 듣도 못한 괴물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 같은 사악하고도 범죄자 새끼가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게 2025년 12월 9일 현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제가 오죽하면 저 역시 제 생계를 다 때리치우고 이런 목소리 내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예측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중국에 묶일 거고 북한에 묶일 거라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걸 보십시오. 제 말이 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보다 먼저 깨달은 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재난뉴스의 시청자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에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고 불의 앞에서 내 먹고 살이 바쁘니까 나 모르겠다, 재난길이 모르겠다 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미래 세대 자식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이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괴물 같은 이재명 같은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모두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중국만큼 더 잘 살았고 일본만큼이나 수출액이 도달할 때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의 번영은 일시적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그 뒤로 탄핵당하면서 자유우파들은 무너지고 한미동맹 끼어지고 이재명 독재가 나타나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대한민국 결국은 붕괴되었다. 제2의 아르헨티나, 제2의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불의 앞에서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런, 글쎄 우리가 침묵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룩한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주의를 오늘 40년 만에 이룬 이 민주주의도 결국 막을 내릴 겁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대한민국 결국은 폭망했다고, 제2의 베네수엘라고 제2의 아르헨티나로 추락했다고, 좌파 정권 이재명 들어서 다 망했다, 이런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희생하겠다, 나를 밟고 일어서라 했던데 저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길이 희생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목숨 걸고 이자 역대 왔고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희생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뭉쳐가지고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 한번 살다가 죽는 거 대한민국과 국가를 위해서 살다가 희생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고통당했지만 우리는 위대한 인물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귀영화 누렸던 을사오적 새끼들, 친일했던 놈들, 매국 놈들은 그 당시에는 부귀영화 누릴지 몰라도 지금 우리는 을사오적들을 역사에 이런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런 이지용, 이근택 이런 을사오적 놈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떳떳하게 하루를 살아도 정의를 추구하고 하루를 살아도 자유함 속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보기에 떳떳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 지나보면 그렇게 평가될 겁니다. 저는 욕먹더라도 지금 고통당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맞서 싸워서 당당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뭉쳐 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몰려고 윤석열 대통령 함께 있는 사람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도 이런 분들이 희생당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하나 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나무라라 윤대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이런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다면 우리 역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 내달라는 겁니다. 광장에 모여달라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목숨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탄핵 전국 때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부산역 광장, 동대구역, 대전시청 앞, 광주 금남로, 서울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춘천, 울산, 천안, 제가 갔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그 국민들 우리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소리 내준 것처럼 또다시 한 번 더 모여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나를 밟고 가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특히 2030 청년 세대들과 우리 자식 세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먼저 목소리 내고 일어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역대급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난뉴스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렇게까지 제가 분노한 적 못 봤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은석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죽이려고 수사를 하는데 공작 수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협박 수사하면서 없었던 사실을 자백해달라. 그러면 네 봐주겠다.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미 회의에 넘어갔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기 탄핵을 당했고 그놈의 매국노 같은 곽종근 사령관, 홍장원 같은 새끼, 가짜 메모,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는 놈이 어떻게 비상기관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지, 지금 다시 조은석 특검팀이 조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 내란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됩니까? 청년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청년들의 나이에 추구하는 게 공정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정직 아닙니까? 여기에서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입니다. 이재명 먹고 잘 먹고 잘 살아 동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자는 역사에서 언제나 비겁한 자, 배신자, 비겁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적어도 불의에 맞서서 당당히 양심을 지키고,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양심과 정직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지난 탄핵 정국 때 우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십시오. 수백만, 수천만이 일어나가지고 이재명 정부 물러나라 목소리 낸다면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게 제2의 4.19 혁명이고, 그것이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 저항권 행사입니다. 이런 불의에 맞서서 이때 일어나지 않으면, 역사가 지나면 그때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그때 목소리 낼 수 있고, 전환길이가 그렇게 외쳤을 때 왜 내가 침묵했었지 라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앞에도 이미 제가 관지에서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이미 그 말씀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탄핵되자마자 제가 관지에 갔을 때 저보고, 그 언론에 전환뉴스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 하나 죽는 거는 선생님, 제가 하나 죽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어차피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만 우리 청년 세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도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더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더 머뭇머뭇거린다면,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댓글에 있는 제2의 독립운동이고 제2의 건국을 해야 됩니다. 제2건국, 1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고, 제2건국운동을 하자는 게 전환길의 주장이고, 제2건국운동의 주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윤핵에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다시 직무 복귀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제2건국운동 합시다. 국민이 뭉치면 됩니다. 당의 대표는, 주인은 당원이듯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 국민들이 더군다나 하나가 된다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 그게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헌법 1조의 내용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이재명 공화국이 아닙니다. 헌법 1조 이하에 뭐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뭉치고 들고 하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고.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가 바꿔가자고.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이재명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이재명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장동혁 대표님,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 국가를 살리고자 한다면은 이제 금배지 필요 없습니다. 내란 전담법 만드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거 광장으로 나와서 국민들과 같이 뭉쳐 주십시오. 이제는 정광훈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 우파들은 다 뭉쳐야 됩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약간의 노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서로 간에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는 반국가 세력,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저런 놈들 몰아내고, 조은석 특검팀처럼 이런 사악한 무리들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아스팔트 세력, 광장 세력, 세이브 코리아 세력, 그리고 광화문 세력까지 다 들고 일어났어. 손년보 목사님 부르셨던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 산다는 것을 우리가 외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기꺼이 뭉치면은요 삽니다. 절대 희생되는 사람 없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고 이승만 대통령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1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어서 제2건국 대통령, 제2건국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고 제2의 건국운동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윤핵에 주장하고 다시 한 번 더 분연하게 일어나 주십시오. 저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재명은 선 넘었다 했지 않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하고 빨갱이 국가 만들겠다는데 뭘 참습니까?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이럴 때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 언제 분노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 덕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만들어가고 한미동맹 만들어왔는데 우리 720만 해외 교민 여러분, 이곳 미국에 계시는 250만 미국 교민 여러분, 이제 목소리 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좀 도와주십시오. 해외에서 목소리 내는 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희생 덕분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몰아내고 방공 몰아내고,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했고, 그 주한미군 덕분에 지난 6.25 전쟁 이래로 72년간 전쟁 없는 나라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보릿고개 없애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민주화 운동 결과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 그리고 산업화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K컬처, K푸드, K방산, K제조업이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오직 정치에 들어서 이재명 하나가 뭔데? 이재명 나라입니까 이게? 이재명 이놈이 뭔데? 범죄자 새끼 나타나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할아버지 할머니 희생과 아버지 어머니 희생 덕분에 만든 이 대한민국을 이재명 범죄자 새끼 하나 나타나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희생하신 걸 생각하면 그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서라도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침묵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린다면은 과연 죽은 뒤에 나중에 우리 조상 만났을 때 떳떳하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희생은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외면해서 목소리 낼 수 있는데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서 침묵하고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비겁하게 불의 앞에서 침묵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죽은 뒤에 조상 만났을 때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겁자는 되지 마십시오. 비겁한 자는 되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로 불의 앞에서 외면하면은 바로 이재명 편이 되고 악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기독교인 여러분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이재명 종교를 지금 탄압하지 않습니까? 소년범 목사 구속되어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지 반대가 떠나가지고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지식인 여러분, 대학교 교수분 여러분, 특히 법대 교수님들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위 5군데 전부 다가 내란전담재판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전국의 우리 2030 청년 여러분, 피 끓는 대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들고 일어나 주십시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산업화 운동했던 분들, 안보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다 뭉쳐서 이재명 정권만은 몰아내야 됩니다. 이재명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재판 받아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닙니까? 헌법에 1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이재명만은 헌법 위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1987 때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7, 80년대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입니까? 왜 이재명은 재판 안 받아야 됩니까? 범죄자 재판 안 받는 게 상식입니까? 이재명 스스로도 성남시장 할 때 말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공화국에서 제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는 나라 어디냐고. 안 받으면 강제로 끌어와서라도 재판 받게 해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본인 이름으로 말했다고요.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되죠. 왜 재판 안 받습니까? 민주주의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우리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산업화 세력들, 안보 세력들 똘똘 뭉칩시다. 이재명 정권만은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풍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과 자유가 넘치는 이런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지금 우리 약한 것 같지만 뭉치면 힘이 됩니다. 뭉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렇처럼 깨어있고 실체를 옮기는 사람들에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침묵하는 자는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행동 옮기고
우리가 마음먹고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역사의 새 역사를 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로 무너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안보가 망가지고 외교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정치 민주주의가 다 망가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어떻게 이 불의를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 죄송합니다. 광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아스팔트에 나왔었던 분들 부산역 광장, 동대구역 광장, 광주 금남로, 대전 한밭, 대전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우리 여의도, 광화문 모두 다 한 번 더 일어나 주십시오. 뭉치면 어느 누구도 희생 안 당합니다. 여러분, 뭉쳐 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소하셨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호소한 걸 윤석열 대통령이 밟고 일어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는 밟히고 희생하더라도 죽더라도 괜찮으니까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달라는 이 호소문을 듣고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학뉴스는 오늘 전해드릴 뉴스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결의를 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간직해 달라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발언 이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것이 전환기를 할 말 다 했습니다. 전환뉴스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흔해 빠진 뉴스들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환뉴스는 다릅니다. 여러분들께 바로 이것처럼 똘똘 뭉쳐서 자유민주를 지키자는 이게 전환뉴스 이전에 바로 전환기라 추구했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이게 전환뉴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학뉴스를 지금도 14,000명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내일 되면 몇 백만 명이 쇼츠 영상까지 다 보게 될 건데 전학뉴스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전학뉴스도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목소리 낼 거 아닙니까? 같이 일어나. 저는 한 자리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 번 선회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자리하고 장관하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윤석열 대통령 똑같습니다. 제가 희생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가 희생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살려야 된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고 더 나아가서 자유, 평화, 통일되어서 김정은 중국 무너지고 나서 복음도 저는 전하고 싶고 그게 제 소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못한 것은 내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느낌, 이 마음에서 다른 뉴스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전학뉴스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분명히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밝힙니다. 네, 전학뉴스도 꼭 지켜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율구독료 형편되는 대로 많이 스포트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청년들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전학뉴스가 존재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못다 드린 뉴스는 내일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알게 된 사실에서 다른 뉴스를 하면 이것이 희석될까 싶어 이 주장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약화될까 싶어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못다 드린 뉴스는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뭉칩시다. 끝까지 우리 뭉쳐서 싸우고 이깁시다. 그래서 조만간 무슨 때가 되어서 우리 장동혁 대표 그리고 김민수 최고는 힘듭니다. 우리 힘이 되어 줍시다. 우리 똘똘 뭉쳐가지고 배신자들 몰아내고 우리끼리 뭉치면 지난 탄핵 정부에서 봤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물끄러미 구경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60%가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살아계실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뭐합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죠? 간첩입니다. 빨갱이 아닙니까? 내란 전담 재판법 맞는답니다. 뭡니까 이거? 윤석열 죽이겠다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윤석열 대통령 죽이겠다는데 이걸 침묵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고 지지하고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입으로
나치 전범처럼 모두 처리하겠다.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고 있겠습니까? 절대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도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무엇을 할지 이제는 각자 각오를 다지고 우리 각자 목소리 내고 뭉쳐서 우리 광장으로 가서 장동혁 대표님 오십시오. 김민수 최고위원님 오늘 제 뉴스를 장동혁 대표님 사모님께서 보시나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장동혁 대표님께 전해주십시오. 재난길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배지 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배지 김민수 최고위원님 기꺼이 우리 국회의원 배지 달아줍시다. 국민을 위해 그분들 다 한 자리 주고 우리는 여러분 박수 보내고 이래서 자유민주주의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자유함이 넘쳐서 각자 대학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뭉치면 됩니다. 분명히 저는 역사의 지금 전환점에 대한민국이 와 있고 여기서 침묵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뭉치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민주화운동했던 분들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해낸 주체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운동 넘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냐 못 지키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냐 못 지키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뭉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먼 훗날에 그때 맞다 2025년에 우리가 일어났다. 2026년에 이재명 그 사악한 정권 괴물 정권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평생 뿌듯한 역사의 주인공 일제강점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 주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30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유대학을 비롯한 우리 청년 여러분 재난길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추울지 몰라도 지난 겨울에 그랬던 것처럼 추위를 이겨내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추위도 맞서고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정권 끝장냅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통령은 억울하게 사기 탄핵 나오고 억울하게 내란 우두머리 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윤핵관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뭉치고 싸우자. 이기자.